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시스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세 가지 토픽은 주술회전의 불법 게임 소동과 곧 국내에도 개봉하는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신작 끝이 없는 스칼렛이 일본 최종 성적, 그리고 담당 캐릭터의 인형이 대리화형에 처해졌을 만큼 논란이 커진 인기 성우의 결혼 발표 이야기입니다. 먼저 최근 주술회전의 저작권을 무시한 표절 게임이 아무리 삭제되어도 일주일 넘게 계속 이름만 바꿔 스토어에 다시 올라와 특급 주문이란 소리를 듣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술고전, 주술각성, 특급 주술사 등으로 제목만을 변경해 계속 올라온 이 게임은 퍼블리셔가 스위스의 파산 신청 중인 회사와 홍콩의 카페 제조사 등 제각각 이어서 척 보기에도 한탕을 노린 사기였는데, 해본 사람들 말로는 의외로 잘 만들어져 있던 탓에 초반은 진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여기저기서 광고도 엄청나게 나와 애플 스토어에서도 잠시 상위에 올랐을 정도라 피해자 숫자는 결코 적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일본의 주술회전 공식 어카운트가 주의 환기를 위한 공지를 올리긴 했지만 말이죠. 사실 크게 화제가 안 됐을 뿐이지 요즘 저작권을 무시한 게임은 다른 것들도 쏟아지고 있어서 이 스토어와 광고의 심의 문제엔 뭔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음은 공개 직후에 혹평 소식을 전한 바 있던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신작 끝이 없는 스칼렛의 최종 성적과 평가 이야기입니다. 일본 쪽에선 워낙 극심하게 욕을 먹다 보니 재밌게 본 사람들도 그걸 솔직히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일종의 SNS 동조 압력이랄지 비판을 강요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트위터에 재밌게 봤다는 글을 남긴 사이언스사로의 유아사 감독이 안티들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좌석 점유율이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에도 한참 못 미쳤다며 비웃음을 샀지만, 사실 그쪽은 불과 21개관에서 하루에 한두 번뿐인 소규모 상영이었고, 스칼렛은 전국적으로 극장과 상영 시간을 엄청나게 확보하여 분모가 전혀 달랐기에 퍼센티지로 비교하는 건 조금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거의 최종적이라 할 수 있는 현재 성적을 살펴보자면 약 50만 명 관람에 수익은 7억엔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흥행면에선 성공적이었던 전작 용과 죽음께 공주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성적입니다. 아직 약간의 극장과 해외 공개도 남긴 했지만 적어도 일본에선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여담으로 이 작품은 관람 특전으로 스칼렛이 아니라 호소다 감독의 과거작 히로인들의 사인즈를 내세워서 정작 이번 작품으로는 승부도 못하냐는 조소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1월 14일부터 마침내 개봉하고 그래도 보긴 봐야겠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으니 과연 국내에선 어떤 평가와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다음은 트위터의 노출수가 5천만에 댓글도 4,800개가 넘었을 만큼 논란이 된 인기 성우 쿠스노키 토모리의 결혼 발표 이야기입니다. 그냥 결혼만 한 거였으면 아무 일 없었겠지만 이 발표에 결혼 상대가 학창시절부터 사귀어온 사람이라고 써서 문제가 된 거죠. 결국 이에 분노한 팬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녀의 굿즈를 부수고 사진을 자르거나 담당 캐릭터의 인형을 불태우는 영상이 포스팅되는 등 과격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도를 넘어선 행동입니다만, 여기엔 그녀가 아이돌 성우 출신이란 것과 그냥 성우 팬과 아이돌 성우 팬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먼저 쿠스노키 토모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녀는 러브라이브에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 성우 출신입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원래 아이돌 성우가 되길 원했던 게 아니라 일반 성우 오디션에 떨어져서 애니송 가수 쪽으로 목표를 바꿨고, 결국 소니뮤직을 통해 데뷔하여 아이돌 성우가 된 거였죠. 하지만 이 아이돌 성우는 여러모로 힘든 직업이라 인기를 모으고 나면 다들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일반 성우로 전향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녀도 관절의 난치병을 이유로 2023년에 러브라이브 성우를 그만뒀고, 그 직후 체인소맨이 마키마 등 여러 주연급 캐릭터를 맡으며 지명도를 더 올려왔습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아이돌 활동으로 쌓은 팬층을 기반으로 삼아 성공했다고 할 수 있기에 남자친구의 존재를 숨기고 행해온 모든 일들이 팬들에겐 기만이자 일종의 사기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요즘은 연예인의 연애와 결혼에 많이 너그러워진 편이지만 17살에 데뷔했던 아이돌에게 당시부터 몰래 사귀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건 또 상황이 조금 다른 거죠. 아이돌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까지도 유사연의 팬을 노린 판매 상법을 잔뜩 써왔으니 말입니다. 이 발표 2달 전엔 사진첩을 특전으로 묻힌 한정판 CD를 16만원에, 12월 말엔 생일기념 라이브에서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와 헤드폰을 60만원에 팔아치웠고,
심지어 그녀를 모델로 삼았다는 18만원짜리 조악한 프리미엄 인형을 9월에 예약받았었는데 이것의 발송이 결혼 발표 2주 전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이 포스팅엔 차마 읽기 힘든 비방들이 잔뜩 달렸고 그나마 소개할 수 있는 걸로는 연애하고 있었으면서 학창시절 이지매 당했다는 얘긴 뭐였냐든지 주인공을 담당한 두 작품의 1, 2월 이벤트까지 결석 예정이었던 걸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쓰고 오타쿠들을 비웃고 있는 게 아니냐는 등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고 결혼도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이 업계 생리를 모르는 것도 아닐 사람이 경솔하게 안 해도 될 말을 한 건 배려가 부족했다고 여겨집니다. 지난달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감사를 전하면서 결혼 욕구는 없다고 굳이 덧붙일 만큼 과한 배려를 하는 서원까지 있었을 정도인 게 이 업계이니 말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애니에 관련된 다양한 뉴스와 함께 신작 소개와 중간평가 등도 올려나갈 예정이니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